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만약에 6.25가 좀 더 늦게 일어났다면 미국이 과연 참전할 수 있었을까요? 유엔군도 참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국이 6.25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참전했던 것은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적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50년 2월 25일 날 북한군은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949년 6월, 즉 6.25가 일어나기 1년 전에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를 시키고 비전투용 공훈단만 조금 남겨놓고 완전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지원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달에 미 국무장관 에치스는 미국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남침을 해도 미군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전쟁이 발발 당시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트루먼 대통령은 굉장히 과단성이 있고 용감하고 자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또한 러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트루먼 대통령의 생각에는 이것은 북한군이 혼자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다. 반드시 뒤에서 배후에 소련군이 도와주고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소련이 자기를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련이 남한을 쳐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적과 통일하는데 미국과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이건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도 서쪽으로 쳐들어가서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침입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에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즉 남한이 공산군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데 빨리 도와줘야 된다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에 소련 대표가 나오질 않아 가지고 미국의 목적대로 유엔군의 참전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트루먼 대통령은 그렇게 빨리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빨리 참전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만약에 성격이 유하고 심사숙고하는 아이젠하워 장군 같은 분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트루먼 대통령과 같이 그렇게 빨리 참전 결정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과 성격이 좀 달라서 굉장히 유하고 사교적이고 중재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과 중재를 좋아하고 대결보다는 화해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아마 북한 공산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왔다 해도 즉시 참전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협상과 대화로서 중재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전은 한참 뒤에나 이루어졌을 것이죠. 그러면 참전이 한참 뒤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군대가 정말 열세였습니다. 북한군은 20만, 대한민국 군대는 10만, 그것도 10만 중에 3분의 1은 외박과 외출, 휴가를 나가서 전방부대는 반 이상 텅텅 비었고, 그리고 북한군은 탱크가 242대, 한국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북한군은 전투기가 211대, 한국은 겨우 훈련기 22대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전쟁이 길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슨 경제력이 있고 국방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해서 2번째 못 사냐, 3번째 못 사냐 이런 정도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더 늦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그대로고
북한은 좀 더 주도 면밀하고 확실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탱크 부대에 확실한 교육 훈련을 시켜서 내려오면 우리는 4-5시간, 30시간에도 서울을 점령당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트루만 대통령의 빠른 참전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군으로부터 구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전쟁이 나서 참전 결정을 했지만 이 미국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신생 독립국가 아닙니까? 이제 나라 세운 지 2년도 제대로 안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볼 때는 북한이 군대가 세야 얼마나 세겠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북한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북한군이라고 그래야 그 인디안 원주민 부대 정도 그걸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빠른 참전 결정을 하고 지상군 파견보다는 해공군을 소규모 부대로 보내서 북한군을 막으면 쉽게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상군 파견 결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적의 변수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맥어더 장군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극동군 사령관 맥어더 원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1950년까지 5년 동안 맥어더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일본에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게 바로 뒤에서 소련군이 지원하고 조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맥어더 원수는 평소에 갖고 있던 반공심이 더 부풀어 올랐죠. 그래서 맥어더 원수의 철저한 반공주의, 그리고 맥어더 원수는 이승만 대통령과 친구였다는 개인적 신분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어더 원수는 빨리 가서 이 북한 공산군을 물리쳐야 된다고 해서 6월 29일 날 한국으로 왔죠. 그래서 수원 비행장에 도착을 한 후에 곧바로 시흥을 거쳐서 흑석동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맥어더 장군은 쌍안경으로 북한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죠. 맥어더 장군 옆에는 적과 가까워서 포탄이 터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맥어더 장군은 요동치 않고 정자세에서 북한군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맥어더 장군이 서 있는 옆에 참호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군 이등병이 거기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맥어더 장군은 그 이등병을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이등병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저는 소대장님의 명령을 받들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북한 공산군과 싸울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하다, 병사요. 그러면 소대장이 전사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 소대장이 전사를 해도 저는 혼자 남아서 끝까지 공산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대답을 해서 맥어더 장군을 감동시켰습니다. 맥어더 장군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군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등병이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강력한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나라는 도와준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한강 넘어 북한 공산군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소규모의 병력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니다. 지상군 20만 명 이상은 와야 저 북한군과 전투를 할 수 있다고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 병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자, 병사여,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병사의 대답은 총과 실탄을 주시고 지금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어더 장군은 그 얘기를 듣고 장하다. 곧바로 내가 일본에 돌아가면 총과 실탄과 먹을 것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곧바로 무기를 한국에 보내고 군수 식량을 보내줘서 한국군이 그때서부터 전투에
제대로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한국군의 그 보급 상황은 어땠냐? 우리 한국군이 6.25 전쟁 발발 당시에 철모도 없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철모 지급이 안 돼서. 그래서 일본군이 남겨놓고 간 일본군 작업모를 쓰고 M1 소총도 다 지급이 안 돼서 일본군이 쓰다가 버린 380, 990 구닥다리 소총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했던 한국군대 정말 목숨을 걸고 용감히 싸우고 그 이등병 병사 같은 병사와 장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메가더 장군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 한국은 제대로 된 전투에 임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한국군을 도우면서 전투를 하면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인천에 미군을 상륙시켜서 북한군을 보급을 두절시켜서 남한의 도간의 든지로 만들어놔야 빨리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하는 날 9월 15일은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심했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군은 상륙을 해도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상륙 방어 지점에서 제외를 시켰죠. 그 허를 메가더 장군은 찌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메가더 장군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시에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태평양의 그 많은 섬들을 하나씩 상륙을 하여 전부 다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메가더 장군은 상륙전의 전문가이고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상륙전의 도사입니다. 만약에 그때 패튼 장군이 살아서 패튼 장군이 극동사령관으로 와 있고 유엔군을 지휘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보다는 아마 탱크로 북으로 밀고 올라가는 이런 작전을 구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쟁은 길어지고 피해는 많아졌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행히도 메가더 장군 상륙전의 도사인 이런 메가더 원수가 유엔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한국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크나큰 기적이고 행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